여러분들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조금 다르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는 도전에 응원을 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독학공략집의 독공이입니다. 오늘은 공부 외적인 부분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족들의 반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왜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한번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좀 친한 친구면 좋겠죠? 정말 친한 그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사업을 한대요. 어제까지 분명 여러분들과 함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바로 그 친구였어요.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해서 별 설명도 없이 자기는 무조건 열심히 할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들어줬었는데 갑자기 여러분한테 그 사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2천만 원만 투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유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친구에게 돈을 2천만 원 내어주실 건가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단순히 우정 테스트나 그런 걸 묻는 질문이 아니라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지금 아무런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뜻 돈을 내어주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망하더라 하고 조금 더 신중해질 것을 권유할 것인가요?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왜 이 친구의 말에 난감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친구의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 계획서와 같은 그런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셋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 언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이득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아직 믿지 못합니다. 둘째, 자식의 미래에 관한 설계들에 대해서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그냥 어린 존재로 생각되어질 뿐입니다. 셋째, 여러분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대충 취직시켜서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내보내는 게 여러모로 지금 부모님 노후와 자금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하신다면 바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부모님을 설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 진정성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늦잠 자고 좀 늦게 일어나서 아점을 먹으면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혹은 휴대폰만 들여보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예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식은 1년을 더 공부를 하라고 해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아마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먼저 좀 이른 시간에 일어날 것, 부모님의 눈에 띌 때만이라도 우선은 책을 읽는 모습, 그리고 새롭게 도전을 하는 그 공부에 대한 것을 열심히 찾아보면서 정리하는 모습, 혹은 공부를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꼭 부모님이 허락이 떨어져야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부모님한테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러한 인생 설계나 계획서의 부분, 그리고 셋째, 부모님 인생에는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게, 이게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촬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더 공부해야지 할 때 너무 여러분들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년 공부를 더 하면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추상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면서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물었을 때 수치와 근거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부모님을 설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먼저 금액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금액들을 계산해 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 금액의 손해와 이득인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 볼 것. 그래서 결국에는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모님에게 좀 더 많은 이득이 간다는 것으로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전에 혹은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잘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추후에 어떤 것으로 보답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도 있으셔야 할 겁니다. 우선 리스크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대로 인생을 쭉 살았을 때 구급 공무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벌써 약 1억 원 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날리는 것은 사회초년생의 1년일 뿐이지만 결국 못 받게 되는 돈으로 봤을 때는 퇴직하기 전 마지막 호봉, 그러니까 오를 대로 돈이 오른 그 금액의 1년치를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하기 전 마지막 봉급은 못해도 성과급까지 하면 6천만 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연봉까지 계산해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쓰게 될 금액이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한 1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한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여러분들 인생에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또한 취업할 때 어리다는 이점은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1년이나 늦어지는데 여러분들 인생에 아무런 이득이 없이 1년을 흘러간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취업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생각 없이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인생을 걱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더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설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과 그 두 학교 간의 아웃풋 직업에 관련된 것도 조사를 꼼꼼하게 해보셔서 이 학교를 나오면 이 정도 월급을 받게 되고 이 학교를 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임금을 받게 돼서 훨씬 이쪽이 유리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다 자세하게 설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학교를 세세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계획서를 써도 좋고 A4용지에 프린트를 해서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내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부모님께 분명히 어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알바몬 혹은 여러 구직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스펙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중소기업 혹은 원서라도 내볼 수 있는 중소기업 중에 꽤 상위권과 하위권의 그런 평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셔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꼼꼼하게 해보신 다음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자세하게 설득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 1년간 만약에 늦으면 내 인생에서 포기해야 되는 금액이나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보통 회사에서는 이 정도 나이대에 잘리거나 아니면 그만두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에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살게 된다면 총 금액적인 부분으로 과연 얼마 정도가 더 이득이고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용돈도 더 길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설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세한 분석과 함께 아침에 만약에 늦잠을 잔다면 내가 그 즉시라도 당장 공부를 포기하고 혹시 조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그 이전까지 들었던 비용의 모든 부분을 아르바이트를 해서든 뭐를 해서든 부모님한테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그러한 좀
각오가 묻어져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거신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아, 이번에는 조금 다르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는 도전에 응원을 해주실 거예요. 만약에 온갖 자료를 다 수집하고 정말로 논리정연하게 자기가 설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전까지 부모님을 실망을 안겨드린 그 세월이 많아서 설득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할 때에는 우선은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시고 1년 동안 그래도 내가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로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으시다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 이전에 4편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가출 형태의 그런 독학 공부도 고민은 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목표는 가족과의 그러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말 성공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그리고 반대했던 가족들의 입에서 네 말이 맞았구나 하는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독학공략집의 독공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좋은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도전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